안녕하세요. 프로이튜브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현병에 대해 배우는 어느 학생의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분열증과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조현병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조현병 증상에 대해 분석하는 과제를 하고 교수님께 들은 바로는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 중에 사물을 지각할 때 패턴을 찾으려 하고 그 패턴을 통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나온 장면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기하학적인 무늬의 넥타이인데도 주인공은 그 속에서 레몬의 단면과 빛이 이루는 모양의 패턴을 생각해낸 것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져서 밝혀진 내용인가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조현병 환자의 특징이라면 어떤 논문이나 어떤 책에서 나오는지 출처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현병 환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상태가 조금 심각해지면 정신병 쪽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죠. 저도 실제 경험상 그걸 좀 느꼈고요. 사물을 지각할 때 패턴을 찾으려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서도 등장합니다. 익숙한 방식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신경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해진 루틴을 수행하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것이 병리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그것은 반복 강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반복 강박이라는 번역어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에서 어떤 강제력이 작동해서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습을 확인 같은 게 되겠네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실제 연구로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의학적 연구로는 수행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생물학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화에서 보여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그런 현상들은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두고 지각체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각한 것을 그대로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국내 연구자 자료로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 서론에서 말해진 것인데 역자가 지각체험을 자기기만이라는 식으로 번역했고 오해가 심합니다. 게다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 나르키소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자기의 정도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나르시시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그 개념이 없으면 정신병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체 통증으로 등장하는 신경증 역시도 이 나르시시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프로이트도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거울 보고 자기 관리하고 이런 게 나르시시즘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꽤 있고 또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은 피해를 입히는 인간 유형 정도로 설명되는데 쓰이곤 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본 지각 체험 문제들은 종교인들에게서도 간혹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언어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스베덴 볼이라는 스웨덴 과학자의 글에서도 접할 수 있고 편집증 환자 슈레버에서도 그 문제가 등장합니다. 편집증적 글쓰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니 직접 보고 싶으시면 해당 서적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그런데 편집증은 모든 정신적 질환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로 정신의학에서는 편집증이 조현병 진단으로 등장합니다. 그 차이를 보고 접근하면 괴리가 꽤 큽니다. 솔직히 의대생이나 석사 레벨에서 다루기는 좀 벅차긴 하죠. 특히 편집증 문제는 정신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정복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프로이트는 융과 편지를 나누던 시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조발성 치매, 즉 편집증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정신의학이 모든 정신적 질환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임상 내용들을 어느 문헌에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정신의학적 임상은 진단 편람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 임상은 조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런 책을 중고로 구입하려고 해도 원래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소개한다면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정신분열은 르네이 일기라는 책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지각된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판된 도서죠.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프로이트의 편집증 환자 슈레버. 이 사람의 회상록 역시도 국내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절판 상태고요. 이 경우도 정신의학에서는 조현병 진단을 합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시에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정신병리학 총론을 정리했는데 거기에서 슈레버를 정신분열로 진단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마 그 사례를 접하신다면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추천하는 사례이고 정신의학적인 사례를 읽고 싶으시면 로널드 랭의 분열된 자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랭은 환자들과의 대화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접근합니다. 실제 연구된 내용이고 정신의학에서는 기념비적인 내용이니 좀 읽어두셔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책에서도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으로 진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끔 진단을 하는 것을 보면 행동 패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 패턴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병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루틴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자기 행동 패턴들을 결정해 놓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망상입니다. 정신질환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망상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신경증적 반복 강제로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프로이트 당시의 정신의학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 망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 경험들을 되짚어보면 정신과에서 망상을 호소하는 편집증 환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된다면 망상에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망상과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